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69개 법안 상정 계획에 69일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겠다는 방침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번 의견 들어보죠. 당 내에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국민의힘은 그거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입장인데 걸면 상대해줘야지. 합의고 자시고 협의고 자시고가 있어요. 만약에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중간 표결을 위해서 24시간마다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상황인데 곧 국감입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바빠야 되는 직업입니다.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바쁘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걸리진 전혀 않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필리버스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히 임해달라 어떤 의미인가요? 이 필리버스터가 뭐 외국 표현이긴 하지만 무제한 토론입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장면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 법안을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더욱더 충실하게 많은 분들이 준비해 와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부당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설득되실 때까지 또는 반대쪽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될 때까지 그렇게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려면 충실하게 좀 해다오라는 바람을 또 주셨는데 지금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이 여론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가? 사실상 뭐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충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할 각오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똘똘 뭉쳐져 있는 건가요? 네, 충실하게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 뭐 상당히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하더라도 이른바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저거는 참 설득력이 있네라고 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 그것은 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69개 법안에 대해서 한 건당 24시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의석수를 이용해서 표결을 하면은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는 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국정 운영 법안들이 그대로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국민께서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저 국민의힘 저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은 또 뭐 필리버스터라는 걸 들고 나와 아이고 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지 정말 국민들께서 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무작정 뭐 발목 잡기 이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되 국민들께서 정말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그런 지금 절박한 그다음에 진실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지금 폭주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그 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지금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국민의힘이 열었죠. 이번에는 주말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단체 대화방 의원들이 있는 방에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이슈라는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치에 관심 없는 계층이랄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는 지지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먼저 지난 장외 집회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신다면요. 장외 집회 저희 당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 장외 집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대 당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당 행위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 여기서 말씀드린 국민이라 함은 어떤 특정 정당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 동대구역에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과연 저게 보수 정당을 표방해 오고 대한민국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0일 남짓밖에 안 되어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네네. 민생을 챙기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너무 잘 챙기고 있다. 잘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상화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시선이라도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 예고된 그 장외 집회에 대한 회의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뭐 일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죠. 장외 집회 이거는 뭐 연원을 따지면 사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선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강점이 있는 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두 가지의 효과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내부 결속, 또 중간층, 중도층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법 폭주인 민주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자는 두 가지 표현인데 그 두 가지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보이는 당내 목소리도 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시청 앞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실지 이거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대국민 직접 호소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